네, 아침 9시 등교제를 시행하면서 학교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가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꿈의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 경기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뜨거운데 학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학부모들일 겁니다. 네. 예. 유치원이 폐원이 되면 예. 우리 아이 어디다 맡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 걱정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와 직접 협의를 하고 각 학교에 남는 교실로 예비 교실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 병설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예. 하든 어떤 학생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경기도 하면은 이 9시 등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시 등교가 탄생한 배경이 좀 듣고 싶고요. 또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9시 등교는 발의한 것이 학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학생 중심으로 교육이 가야 된다. 그러려면 학생들이 만든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아이들이 다 저한테 얘기한 것이 왜 우리는 아빠처럼 좀 잠 좀 자고 네. 아침밥 먹고 9시에 등교하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학생들 얘기를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아마 처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걸 거예요. 네. 이제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학생들의 집중력이 늘어났습니다. 잠을 좀 더 잘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 여유가 그렇죠? 생겨서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엄마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그쵸. 아주 가정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해서 네. 저는 9시 등교는 굉장히 성공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9시 등교를 시행하는 부분이 몇 %가 되는 겁니까? 한 99% 됩니다. 아, 거의 다 시행하는군요. 네. 초중 고등학교까지.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이제 입시 준비라는 걸 아, 내세워서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예. 99% 우리가 지금 9시 등교를 하고 중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경기도가 경기 꿈의 학교 이런 걸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 뭡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네. 학교라는 틀 속에서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침에 학교 등교해서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예. 수업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 틀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예. 이 정해진 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뭘 만들 수가 없을까? 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마을 학교를 만들자. 예. 그래서 학교 떠난 다음에 지역사회 동네에서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그런 학교. 예.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학교. 이런 걸 한번 지역사회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은 1140개가 있습니다.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야말로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마음껏 자기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 예.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런 방송을 연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 예. 뮤지컬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예. 개그 학교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의회 학교도 있어서 음. 이 국회나 도의회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것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네. 금융 학교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학생들이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걸 하는데 예. 특히 아이들이 인기 있는 분야가 이 영화 만드는 영상 학교들입니다. 아, 관심이 요즘 네. 많이 나는군요. 역시 그래서 저는 이 꿈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면 예. 학교 공부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보충해서 네. 네. 자기 세계를 자신 있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00개를 더 만들어서 네. 내년도에 한 1,000개를 더 만들어서 예. 한 네. 2,000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면 우리 학생들 꿈이 그만큼 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지 굉장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네, 앞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아무튼 우리 경기도 학교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민주주의를 좀 실현하자. 학교 민주주의 민주주의. 뭘까요? 네. 그 학교 스스로가 교육 자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 네. 학교 운영도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상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2019년 예산을 기본 운영비를 학교로 보낼 때 예. 학교가 스스로 편성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군요. 완전 자유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처음입니다. 네, 아. 이제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다 일일이 조건을 내걸어서 네. 그렇죠. 지침을 내걸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학교가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정해서 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림으로 해서 학교마다 네. 특색이 있는 어떤 그 학교 변화를 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전 이것이 학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변화도 그만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교육감님이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이렇게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평양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통일에 대비해서 이른바 통일 교육 이건 또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북쪽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네. 거기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뭐 이런 게 그렇군요.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과학 기술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통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북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뭐가 다른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예. 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북을 이해하는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북을 접근해 가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강화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예. 오늘 새벽 0시부터 남북 간에 처음으로 바뀌었죠. 네, 육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예. 서로 이 무력 충돌을 하지 않은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했는데 예. 저는 이것이 정말 그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종전이 실제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평화 체제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아주 체험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예. 그런 체험 학습부터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는 그 학교 간의 교류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뭐 무슨 수학여행 같은 개념도 같이 서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더 단계가 발전하면 전 지난번 그 14정상선언 기념행사를 위해서 10월 4일 날 네. 북을 다녀왔습니다만 예. 거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중요하다. 정말 그 아이들이 통일을 만들어가고 평화 시대를 만들어갈 주역들 아니냐. 예. 예. 이 아이들이 뭔가 교류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여행도 하고 뭐 학생 오케스트라나 운동팀이라는 것을 서로 교류를 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끼리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정말 평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이게 좀 뭔가 상상력과 창의력들을 이제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좀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학생들과 정책 토론을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책 토론은 제가 여러 번 했고요. 예. 학생들이 정책 마케트도 합니다. 아, 그럼 학생들하고 직접 같이 그러면 대화를 하는 토론도 겁니까? 하고 예. 학생들이 연구한 정책 마켓에서 예. 자기들이 구상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아, 그걸 우리가 삽니다. 예. 그 학생들이 작년에도 한 31가지 정책 마켓에서 나왔는데요. 예.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예. 그야말로 이제는 학생들도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예. 자기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도 이제 주역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상상력을 길러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것,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것이 오늘날 교육의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못다한 말씀이 있었지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뭐를 했으면 좋을까 하는 동기를 만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왜 하나?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만나보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가 발견해야죠. 네. 그래서 전 부모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면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손을 놔주시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의 꿈을 점점 키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